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오늘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사원에 대한 근속연수, 근속연수라는 거는 계속 회사를 다닌 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근속연수라고 그래요. 계속 근무한 연수. 근속연수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경우에 결과값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원데이터가,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필터하고의 차이점이죠. 자동 필터는 이 안에서 필터링이 되는 경우이고, 고급 필터는 이 안에서도 가능하고 바깥쪽으로도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잠시 후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고급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규칙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게 와일드 카드. 이 긴 별표, 이 긴 별표는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 결론적으로 성명이니까 김씨에 해당되는, 성이 김씨인 사람, 그런 의미예요. 김 별표.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안 나왔지만 물음표.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한다. 그거 먼저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와일드 카드, 와일드 문자라 그래서 엑셀에서는 김 별표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의미한다. 알아두셔야 되고, 물음표는요, 한 글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물음표 두 개. 김 물음표, 물음표.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면서 반드시 두 글자. 물음표가 세 개다.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면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그러면 뒤에 세 글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근속연수라고 써있고 10보다 크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11, 12, 13, 14, 15 쭉 근속연수가. 이해되셨죠? 그런데 성명 김 별표 근속연수 10보다 크다, 이렇게 같은 행에 나란히 썼다라는 건 뭘 뜻하냐면 그리고 and, and를 뜻해요. 그러니까 성명이 김씨이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근속연수가 10보다 커야 돼요. 아하, 같은 행에 있을 때는 그리고의 조건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래 보니까 직위 사원 5보다 작아야 돼요. 아, 직위는 사원이면서 근속연수는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4, 3, 2, 1. 0은 없는 거니까 근속연수가. 그런데 지금 김별표 10보다 크다, 사원 5보다 작다, 나란히 같은 행에 있는 건 그리고예요. 근데 얘 두 개가 다른 행에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는이 돼요. 또는. 그러니까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면서 김씨이면서 근속연수가 10보다 큰 사람을 골라라. 또는 직위가 사원인데 근속연수가 5보다 작은 사원을 골라라. 이렇게 다른 행에 썼을 때는 또는 영어로 or, 5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장에서는 컴퓨터가 없이, 필기시험이니까 컴퓨터 없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성이 김씨이면서 근속연수가 10보다 커요. 김일민, 해당되네요. 맞고, 그 다음에 김유민, 김으로 시작해요. 근데 사원인데 근속연수가 10보다 크질 않네요.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사원인데 5보다 작은, 그러면은 해당이 되네요. 맞죠? 사원이면서 5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이니까 둘 다 필터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지연, 과장 12, 성이 김씨가 아니니까 제외. 이민석, 성이 김씨가 아니면서 사원이 아니에요?
제외. 성명희 김씨가 아닌데 사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봐야죠. 근성연수가 2년 해당되네요. 맞죠? 김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사원이면서 5보다 작다고요. 2년 맞습니다. 민호성 김으로 시작하네요. 근데 사원이에요. 그런데 근성연수가 11년이네요. 해당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 고급 필터로 필터링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김일민, 김유민, 성명희. 그럼 정답은요. 김유민, 일민, 유민, 성명희.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엑셀을 실행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or, and 이런 걸 우리가 복합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는 그리고를 뜻한다. 첫 행에 필드명을 입력하고 나란히 입력한다. 성명지기 근성연수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행에 조건 동일한 행의 조건을 입력한다. 그게 and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 별표 10보다 크다. 같은 행에 나란히 썼기 때문에 and 조건이 되는 거고 or 또는 다음 동일한 행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한다. 사원 5보다 작다. 얘도 나란히 썼으니까 얘도 그리고예요. 그러면서 김 별표 사원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or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 별표 10보다 크다. 성명이 김이면서 김으로 시작하면서 근성연수가 10보다 큰 데이터다. 그래서 김일민 부장 20. 김일민이면서 근성연수가 1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사원인데 5보다 작아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김유민의 사원 4년, 성명희의 사원, 근성연수 2년.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결과를 낸 대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엑셀을 가지고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와서 정렬 및 필터에 얘가 이제 자동 필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급 필터니까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결과를 현재 위치에 여기서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자동 필터하고 같은 개념인데 다른 장소로 복사. 자, 우리는 A의 1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목록 범위 지우고요.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목록 범위는 A1부터 C8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은 당연히 2에서 G에 4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A의 1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레코드가 있을 경우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하라 이렇게 체크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좀 알고 가시고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다른 장소의 복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가 고급 필터에서는 나온다라는 거 확인. 김일민, 김유민, 성명희. 우리가 엑셀 없이 유추한 대로 결과를 뽑아낸 대로 엑셀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풀 때 머리로 유출해서 결과를 산출해 내고요. 그리고 엑셀을 가지고 확인하고 공부하는 버릇.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들이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엑셀은 없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낼 수 있다라는 거죠. 22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피벗 테이블의 피벗, P-I-V-O-T, 피벗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가 중심, 중심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다라는 거고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피벗 테이블을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직업 모두 직업이라는 필드명을 가지고 보고서 필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의해서 어떤 직업인지는 여기 나타나진 않았지만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를 선택했을 때 그 직업만 필터링 될 수 있게끔 보고서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사한 문제가 1급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이 문제를 잘 출제를 해요. 뭐냐면 보고서 필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M5, 5를 선택해야지만 바로 두 번째 위행에 보고서 필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봤냐 안 만들어 봤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지금 이 문제는 직업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보고서 필터를 했어요. 직업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려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M3에 나타났지만 그거보다 아래 두 번째 아래행 M5를 선택해야지만 M3의 선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M5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1급 문제에서도 이 내용은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더하기 1월, 2월, 3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룹화됐다라는 거죠. 1월, 2월, 3월이라는 월 단위로 그룹화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밑에 전체 합계 월 납입액 만기 보장 금액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열 개념의 총 합계를 구했다라는 거죠. 행 개념은 없어요. 지금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로 기존 워크시트에 M3를 선택했다. 아까 제가 이 문제의 피벗 테이블은 보고서 필터가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3 셀을 선택하면 안 되고 M3 셀보다 아래 두 행 아래 결론적으로 M5 셀을 선택해야지만 M3에 생기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들어 봤느냐 안 만들어 봤느냐. 기존에는 피벗 테이블의 특징, 기능 이런 걸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만들어 봤냐 안 만들어 봤느냐. 이런 거 안 만들어 보면 모르거든요. 1급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향후 출제가 예상됩니다. 보고서 필터가 있을 때는 선택한 셀 위에 두 행 위에 생겨요. 조심하시고 2번 직업 필드를 보고서 필터 영역에 설정하였다. 맞는 말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업 필드를 가지고 보고서 필터 영역에 설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M3가 아니고 M5가 된다는 거죠. 3번 총합계는 아까 맨 아래쪽에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맞는 거고요. 네 번째 행 레이블의 필드에 그룹화를 설정하였다. 아까 1월, 2월, 3월 맞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2번에 1번이 되는 거고 M3가 아니고 M5였다라는 거죠. 네, 자, 이 문제도 백문이 불여일견 같은 예제는 아니지만 다른 예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예제가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부서명, 성명, 고가 점수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이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삽입하는 거니까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누르고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라. 표 또는 범위 선택. 우리는 A1에서부터 C에 7 됐죠? 그리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도 가능하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표 또는 범위 선택에서 A1에서 CH를 선택하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 새 워크시트도 가능하고 기존 워크시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느냐 안 만들어 봤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이론적으로만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고, 새 워크시트에 넣을 수도 있다. 또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은 새 워크시트에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문제도 한번 예상해 보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지금 제가 여기에 A15 셀에 노란색으로 제가 좀 넣어드렸어요.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기존 워크시트 A15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지금 보고서 필터, 아까 우리 예제가 보고서 필터가 있는 경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서명을 지금 행 레이블로 갔는데 보고서 필터 영역으로 끌어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A15의 노란색, 근데 어디로 갔어요? A13으로 갔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보고서 필터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선택한 셀 2개 행 위에 생성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성명 행 레이블에 넣고요. 그 다음에 고가 점수는 당연히 값이니까 이렇게요. 이게 피벗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직업 예제에서는 없었지만 우리 이제 부서명으로 인사부, 이러면 인사부에 해당되는 안상환, 지유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또 갈까요? 이번에는 전산부에 해당되는 이상영, 정철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부에 해당되는 민경석, 이선훈, 이렇게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죠. 좌우단간 결론 짓겠습니다. 보고서 필터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선택한 셀 2개 행 위에 만들어진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 높습니다. 23번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정렬이라는 거는 SORT, sort라고 하죠. 순서대로 나열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경우 1, 2, 3, 4, 5를 순서대로 나열시키는데 1, 2, 3, 4, 5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래서 오름차순이라고 그래요. 어센딩이고 5, 4, 3, 2, 1 내려오는 순서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렬은 올라가는 순서, 내려가는 순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대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24개가 아니고 64, 64개.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셔야 되고 24개가 아니고 64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게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는 숫자로 예를 드렸는데 글꼴색도 가능해요. 글꼴색뿐만 아니고 셀의 색, 그다음에 아이콘의 집합 이런 것들도 정렬이 가능하더라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옳은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3번, 4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갈까요?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 병합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셀이 합쳐진 걸 말합니다. 그게 병합이고,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에는 정렬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도 병합된 걸 모르고 정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는 병합을 풀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4번,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이 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보기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가 엑셀이라는 거는 행과 열의 개념에서 반드시 기능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이 되는 거고,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옳지 않은 거죠. 바로 감 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은 뭐예요? 숨겨진 행이나 숨겨진 열은 정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행이나 숨겨진 열을 정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숨긴 걸 나타내 줘야 됩니다. 정렬 결과에 포함이 되나 이름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3번에 4번도 틀렸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렬, 순서대로 나열시키는 건데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한다. 조심하시고, 글꼴색, 셀의 아이콘 집합 가능하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병합된 셀은 정렬 안 된다. 네 번째, 숨겨진 행이나 숨겨진 열은 정렬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타내줘라.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꼴색이나 셀의 색, 그 다음에 아이콘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기본 정렬 순서는 없어요. 숫자처럼 정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렬에 대해서 순서를 갖다가 사용자가 정의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누르고요. 지금 부서명의 인사부를 빨간색으로 제가 좀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정렬 기준을 부서명으로 주고, 정렬 기준 보세요. 갑, 셀의 색, 글꼴색, 셀 아이콘 다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글꼴색이죠. 그리고 빨간색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표시할지 아래에 표시할지, 자, 아래쪽에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명에서 빨간색 글꼴색을 아래로 정렬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래로 정렬이 됐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지금 성명을 셀의 색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 위에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위로 정렬이 되죠. 이래서 문제에 나온 대로 글꼴색, 셀의 색, 아이콘 집합 정렬이 가능하더라.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24번,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에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지만 알면 쉬운 문제예요. 1번의 경고, 느낌표, 그 다음에 중지, X 표시, 그 다음에 정보, I, 인포메이션이죠. 요 세 개는 맞아요. 그런데 4번의 확인, 요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 백문이 불여일견,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고가 점수가 있는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서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설정에 오게 되면 제한 대상을 정수로 주고요. 최소값을 0으로, 그 다음에 최대값을 100으로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가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가 범위예요. 그리고 설명 메시지는 이거에 대한 설명, 제목에다가 점수, 설명 메시지는 0에서부터 100점 사이다라는 거고, 바로 이 오류 메시지, 시험 문제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여기서 중지 누르겠습니다. 중지, X 표시, 중지의 개념이고, 경고, 그죠? 느낌표, 그 다음에 정보, I,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확인 표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0에서 100점 사이를 벗어나면 제목은 점수 오류,
오류 메시지는 점수를 확인하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IME 모드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영문 전자, 영문, 한글 전자, 한글. 어떻게 나타낼지 입력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 그리고 설정한 거를 지울 때는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고가 점수가 50에서 100점 잘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경석의 100점인데 실수로 만약에 101점을 입력했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점수 오류, 점수 확인하라.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그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 또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예입니다. 25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할 때 위쪽 셀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복사 개념이에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D, 여기서 D는 DOWN, 다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를 아래에 입력하겠다. 맞아요. 컨트롤 D. 그 다음 왼쪽 셀의 내용은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R을 누른다. 여기서 R이라는 거는 RIGHT, right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셀의 내용을 갖다가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입력할 때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D, 컨트롤 플러스 R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되니까 조심하시고요. 2번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되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일씩 증가하더라 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 후에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드리기로 하고, 3번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숫자가 입력된 셀이에요. 컨트롤을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안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 그대로 복사가 돼요. 하지만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일씩 증가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25번의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고, 네 번째,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하면서 입력된다. 맞아요. 날짜 같은 경우는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합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A1 셀에 2000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셀 2000을 갖다가 또 A2에도 입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위에 있는 거 아래로 갖고 오는 거죠. 다운, 컨트롤 D를 누르겠습니다. 아래로 왔죠. 바로 그거고, 컨트롤 D. 그 다음에 이번에는 BA1을 선택한 다음에 A1 셀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를 BA1 셀 오른쪽으로 컨트롤 플러스 뭐예요? R 되죠. 그 다음에 문자하고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3학년 1반이에요.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했을 때 뒤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학년은 그대로 오면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이 입력되어 있어요. 숫자죠. 그냥 제가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숫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채로 데려가게 되면 복사돼요. 하지만 우리 보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컨트롤을, 이 부분이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복사하면 그대로 입력된다. 아니죠. 컨트롤 누르겠습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컨트롤 눌렀어요.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그 다음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날짜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1일, 2일, 3일, 4일, 5일 1일 단위로 증가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습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서도 잘 나오지만 실무에서도 바로 접할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26번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26번 같은 문제는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 샵이라는 거는요. 샵 유효 자릿수만 나타내고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0이죠.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얘는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샵의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요. 샵은요. 유효 자릿수만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샵이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예요. 0은요. 얘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합니다. 조심하실 게 유효하지 않는이에요. 무조건 다 0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 질문 많이 주세요. 유효하지 않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이 콤마는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우리 화폐에서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삽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에요. 콤마 말 그대로.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는 거는 이 콤마 이후에 더 이상 아무런 코드를 쓰지 않으면요. 천 단위 배수로 표시한다. 결론적으로 뒤에 세 자리를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자리를 잘라낼 때 5 이상이면 그냥 잘라지는 게 아니고요. 앞에 애한테 반올림 해서 주고 잘라 나갑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금 26번도 바로 그 문제예요. 잠시 후에 보기를 가지고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Y 4개를 썼다. 연도 4자리를 표시하겠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M, month 4개를 주게 되면 월을 영어로 January, February, March, December까지 전체 네임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 M 4개. 이거를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가겠습니다. 1번 원본 데이터가 314826이에요. 그런데 서식에 보세요. 샵, 콤마, 샵, 0,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콤마가 온 상태에서 뒤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 이 세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8, 2, 6이 날아가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8은 5 이상이니까 반올림이 되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8이 요 4에다가 반올림을 주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314.826 콤마가 아니고요. 얘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8, 2, 6 날아가요. 이 콤마 때문에. 그리고 8이 4한테 반올림을 해줍니다. 결과는 315, 3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그게 1번 보기 문제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서식에 콤마 다음에 아무 코드가 없어요. 이럴 땐 뒤에 세 자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5 이상이면은 반올림을 해주고 날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올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315가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 2번 같은 경우 이거부터 갈까요? 2번 같은 경우는 2811476이에요. 그러면 샵 콤마 샵 0, 그 다음에 점 다음에 0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 점 앞에 2811476 얘는 이제 정수기 때문에 소수점이 아니죠. 그러면 요 점 앞에 있는 샵 콤마 샵 0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세 자리마다 콤마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2811476 그리고 점 0 아까 여기서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한다. 점 0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1,476 그대로 오고 어떻게 돼요? 점 0 무조건 점 0을 넣어준 거죠.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12시 AM 그런데 서식을 그냥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시간 서식을 줘야 되는데 그냥 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과가 0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왜요? 시간 개념인데 서식을 시간 개념으로 주지 않고 그냥 0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2018년 3월 25일이에요. 서식을 YYY 4개 그럼 2018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그 다음 M 4개 아까 M 4개는 뭐라 그랬어요? 월이 플레임으로 3월이니까
마치 MARCH 이렇게 해서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26번에는 명심하셔야 될 거. 콤마 이후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 자리가 날아간다. 그걸 천 단위 배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아가면서 5 이상이면 반올림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1번에 314-826은 이 서식에 의해서 315가 돼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지금 여기 해드렸죠.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여기요. 314-826이 만약에 426이었다. 그러면 426 날아가면서 반올리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냥 314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단간 콤마 뒤에 더 이상 코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천 단위 배수 세 자리가 날아가는데 5 이상이면 반올림 앞에 자리에다가 아니면 반올림이 안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27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창에서 찾을 내용의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라 그러죠. 만능 문자로 물음표 엑셀에서의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는 거고 별표는 모든 문자를 뜻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와일드카드 기능 외에 그냥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음표나 별표를 찾고 싶어요. 이 문자 자체를 찾는 방법을 얘기하라 이거죠. 이거는요 외우셔야 돼요. 약속이니까 다 거두절미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뭐 큰 따옴표, 퍼센트, 느낌표 다 아니에요. 물결 기호 만능 문자 앞에 물결 기호를 넣게 되면 물음표나 별표를 찾아줘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암기를 위해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제가 지역 서울시, 그 다음에 부산시 별표, 경기도 물음표, 서울시 별표, 부산시, 서울시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러면 찾기 및 선택해서 찾기를 누르고요. 자, 이제 찾을 건데 중요한 거 이제 바꾸기 찾기인데 별표를 찾고 싶어요. 이랬을 때 물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별표 다음 찾기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부산시 별표 찾았죠? 그 다음에 다음 찾기 하면 뭘 찾아야 돼요? 서울시 별표. 보세요. 별표만 찾죠.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결 표시 다음에 물음표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경기도 물음표, 서울시 물음표가 찾아져야 되는 거죠. 경기도 물음표, 서울시 물음표. 다시 한번 들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 물음표, 서울시 물음표. 됐죠? 이래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 자체를 찾고자 할 때는 별표나 물음표 앞에 물결 표시를 준다.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공부 안 하면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자, 물결 표시 조심하시고요. 28번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셀 포인터를 뒤에 5셀에다 두고 뒤에 5셀 여기죠. 김정필의 중간고사 점수 40점에다가 셀 포인터를 두고 난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게 되면 그 셀 포인터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 그걸 묻는 문제예요. 홈키를 누르면 해당 행에 A열로 가요. 그러면 해당 행에서 A열이니까 뭡니까? A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A의 5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홈키를 눌렀을 때 해당 행에 A열로 간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A5셀 바로 나온 거고요.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보기 1번에 A1셀 돼 있어요. A1셀로 가는 경우는요. 바로 이거 학번이죠. 컨트롤 플러스 홈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A1셀로 갑니다. 그 다음에 D의 1셀, D의 1셀이면 바로 여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누르면 D의 1으로 가요. 그것도 같이 알고 하셔야 되고. D의 2셀 같은 경우는 D의 2,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을 하든가.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8번에 홈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행에 A열로 간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 높아요. 29번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매크로라는 거 MACR로 사전적인 의미는 크다, 커다랗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big, large라는 뜻이 있는 건데 자그마한 작업들을 모아 크게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자동화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가겠습니다. 1번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려요.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그러니까 통합 문서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트들이 모여서 통합 문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트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 기록할 수 있느냐? 방금 전에 제가 강조해드린 거. 같은 통합 문서 내에 시트들이 모여서 구성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할 때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덧붙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가 되는 거고 컨트롤 소문자 또 대문자는 자동으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니까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을 실행할 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실행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의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하라. 자, 이것도 약속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번째,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의 보안 설정을 변경해서 제어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 매크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른 다음에 지금 이 통합 문서에 2급 2회라는 이 통합 문서에 여러 가지 시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매크로 이름을 그냥 매크로 1로 가겠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기 나왔던 거 있죠. 바로가기 키를 지정을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지금 소문자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플러스 소문자 A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캡슐락 누르고 대문자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시프트 자동으로 붙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기 키는 주지 않기로 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자, 확인을 누르면 매크로 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서부터 우리가 하는 작업을 기록을 합니다. 레코딩 찍기 시작해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찍습니다. 찍는데 뭐 할 거냐면요. 우리 보기에 눈금선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매크로 중지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이 부분 매크로 중지. 이렇게 되면 매크로가 매크로 1이라는 이름으로 셀 구분선을 삭제하는 그 작업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다시 눈금선 나타나게 하고요.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누르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작업한 매크로 1 있죠? 여기서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눈금선이 없어졌죠. 눈금선이 없어지는 매크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눈금선 나타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시트,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아까 1이었죠. 지금 2로 나왔는데 자, 1로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매크로 1 썼어요. 이름을. 확인 누르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돼요? 매크로 1, 매크로가 있다. 기존 매크로를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다르면 지금 여기서 매크로 1 그대로 또 매크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왜요? 같은 통합 문서에서 같이 놀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취소 누르고요. 28번에 바로 이 부분.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다가 아니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매크로에 관련된 문제는 각각의 기능, 특징, 옳다, 틀리다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30번 새 워크시트에 A1 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A1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둔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매크로 거기에 가면 이제 상대 참조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대 참조라는 걸 아셔야 되죠. 우리가 엑셀에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는데 수식에서 매크로에서도 상대 참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대 참조라는 건 상대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절대 참조는 절대로 안 변한다. 됐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상대 참조는요. 상대적으로 변하더라. 절대 참조는요. 절대 안 변한다. 일단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 참조를 기록을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서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매크로 1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그림 1. A1 셀을 선택한 다음에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을 했던 얘기죠.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이에요. 그리고 나서 A1 셀 바로 옆에 B1 셀의 성적 현황 그리고 학과 학번 이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런 매크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 2와 같이 여기 그림 2와 같이 C3, C3 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매크로 1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묻는 거예요. 실행한 경우 성적 현황이라는 이 타이틀이 입력되는 셀의 위치를 찾아라 라는 거죠. 이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상대 참조가 상대적으로 변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A1 셀에서 선택한 다음에 셀 포인트 선택한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하면서 B의2의 성적 현황을 입력을 했어요. 상대 참조예요. 그러면 C의 3의 셀 포인터를 두고 방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 1을 실행하게 되면 어디에 성적 현황이 나타나야 돼요? 입력돼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만 A1 셀 B1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절대 개념이고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간단하게 그냥 DS3 셀의 성적 현황이라는 타이틀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요. DS3다라는 거죠. 상대 참조로 기록. 어렵지 않죠. 그래서 DS3, CS3 셀을 선택하고 매크로 1을 실행했을 때 상대 참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DS3 셀에 성적 현황이라는 타이틀이 입력된다라는 거죠. 조심하시고요. 요거는 엑셀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의 바로 이 부분인데 상대 참조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 옵션을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 A3로 커서를 이동하는 매크로를 A1에 기록하는 경우에 A3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A1에서 기록을 했어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다음에 기록할 때 그러면 J6에서 결과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 자 A1에서 A3로 이동했죠. A1, A2, A3 그죠? 근데 J6에서 결과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J6, J7, J8이죠. 그거요. J8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도움말에서도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렀을 때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된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31번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행에만 배경색과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경우예요. 그때 어떤 서식을 하라. 그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럼 그 조건은 뭐냐면 짝수행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원번호 101 구민정 과장 2행이죠. 짝수행. 4행 짝수행이죠. 사원번호 103 김진수 사원. 그 다음에 6행 짝수죠. 사원번호 105 이민호 과장. 여기만 노란색으로 굵게 서식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은 짝수행이에요. 무조건.
다음 중 이를 위해서 아래 세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 입력할 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겠다. 그래 놓고 이 부분에다가 어떤 수식을 넣어야 되냐 그겁니다. 그러면 일단 짝수행을 구분해야 되죠. 짝수행, 그러니까 1행, 2행, 3행 값을 나오게 하는 함수가 ROW, 로라는 함수예요. ROW. 1번하고 2번 둘 다 ROW 잘 됐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행 번호가 와요. 그러니까 1행 같은 경우는 1, 2행은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OW에 의해서 행 번호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MOD라는 함수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아닙니까? 그러면 행 번호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이면 뭐예요? 이건 홀수행이죠. 그런데 2번처럼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건 뭐예요? 짝수행이죠.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요. 2 나누기 2 나머지 0. 4를 2로 나눈 나머지 2는 4 나머지 0. 6을 2로 나눈 나머지 2, 3은 6 0. 아하. 좌우단간 뭔지는 모르지만 짝수의 행을 구분해낼 때는 일단 행번호 먼저 구하고 그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MOD 함수는 나머지로 구하는 함수예요. 0이랑 같았을 때가 뭐다? 짝수행.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홀수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짝수행이라고 안 하고 홀수행 그랬다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1번 같은 경우는 짝수행 그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함수 두 개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4번은 왜 답이 안 되느냐? 당연히 여기 1로 했으니까 안 되고 컬럼 얘는 열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는 거는 짝수 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컬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1번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행을 구하는 거는 ROW 짝수행인지 구분해내는 거는 2로 나눠서 나머지 모두 0이냐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또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수식 자체를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32번 다음 중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기 위해서 적용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변경 전 변경 후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범례가 위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4번에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까요?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했다. 지금 세로 막대형을 누적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1번도 맞는 개념. 두 번째, 데이터의 행과 열을 전환했다. 행과 열 전환 볼까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범례 이름이 있었고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이름이 오고 범례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행과 열 전환 맞네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정답이냐 이거죠. 왜 틀리냐. 세로축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 조심하실 거는요. 지금 여기 변경 후에 보이는 얘는요. 보조 눈금 선이에요. 보조 눈금은 여기서 노는 겁니다. 여기서 노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 눈금하고 눈금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좌우단간 3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죠. 이렇게 변경 후가.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보조 눈금선 추가요. 얘를 눌렀을 때 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축 서식 대화상자에서 축 옵션에 보조 눈금 보세요. 여기요. 없음 안쪽 바깥쪽 교차. 우리 바깥쪽 제가 하나만 샘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보세요. 바깥쪽으로 보조 눈금이 나왔죠. 그래서 보조 눈금하고 보조 눈금선 구분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33번 다음 중 아래 시트의 A1에서 C의 8 그러니까 여기죠.
영역에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평균을 구해준 함수는 average, AVERAGE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급 필터인데요. 우리 아까 엑셀 21번 문제에서도 고급 필터 나왔지만 이거는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기 1, 2, 3, 4를 보면 필드명이 판매 금액, 평균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머릿속에 하나 꼭 넣어두세요. 물론 우리 본강을 듣고 오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고급 필터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줄 때는 지금 여기에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필드명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엑셀에서요. 그러면 1번, 2번은 1번, 3번은 바로 땡땡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 33번의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라는 이 필드명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1, 3번 날라가고요. 그럼 2,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평균 이상 2번, 4번 제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는 B의2가 뭐예요? 서울의 판매 수량입니다. 140. 비교해서 크거나 같다. 이상. 에버리지 가로 열고 B의2 이게 바로 상대 참조죠. 콜론 B의8. B의2에서 B의8 사이의 평균을 구해요. 그 평균 구한 거하고 B의2하고 비교해서 크거나 같다. 평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조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이상인 애들만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평균 이상 에버리지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 이상인 애들만 골라냅니다. 그럼 2번하고 4번 차이점이 뭐예요? 다 똑같은데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절대 참조 $B, $2, 콜론 $B, $8. 우리 아까 매크로 할 때도 상대 참조 기록, 절대 참조 기록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여기는 상대 참조거든요. 달러가 없으면 상대 참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달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참조입니다. 보세요. 평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판매 수량이 있는 B의2에서 B의8은 당연히 뭐예요? 절대 참조로 줘야지 평균이 제대로 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요. 상대 참조로 줘야 140, 380, 240 평균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아까는 첫 번째 원칙은 같은 필드명을 쓰면 안 된다. 첫 번째 원칙. 그래서 평균 이상 얘들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때 평균을 구하는 그 구간은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평균이 제대로 픽스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비교하는 애는 B2, B3 얘는 상대 참조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원리에 일단 첫 번째 원리부터 신경을 쓰시고 두 번째 요거는 뭐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 구할 때 당연히 절대 참조 준다는 거. 우리 rank 랭크 석차를 구하는 함수에서도 석차를 구하는 그 구간 범위 절대 참조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입력하고 평균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을 한 경우에요. 그러면 고급 필터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건데 현재 위치에 필터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제 복사죠. 그 다음에 목록 범위는 맞죠? A1에서 C에 8. 그 다음에 조건 보세요. 평균 이상. 지금 여기 false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그 수식을 넣었어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지금 C에 A13인데 이걸 제가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은 같은 레코드가 있을 때 하나만 나타내라. 체크 표시하면 확인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평균 이상인 애들만 추출이 된다. 그럼 여기 보세요. 바로 이거죠. 는 B의2 상대 참조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verage AVERAG 평균 가로 열고 $B, $2, $B, $8 절대 참조를 줬다. 그리고 판매 금액이라는
똑같은 필드명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4번 다음 중 찾기의 참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VLOOKUP. V라는 건 이제 vertical, 열을 뜻하는 거죠. lookup은 찾아라 라는 뜻이고, VLOOKUP 함수의 네 번째 인수를 false라는 건 이제 거짓, 0의 개념이죠. false로 사용하는 경우에 참조표의 첫 열의 값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맞나요? false가 아니고 true죠, true. TRUE.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false로 하게 되면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false인 경우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안 돼 있어도 된다.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2번 HLOOKUP. 여기서 H는 horizontal, 그래서 행에서 찾아오는 개념이에요. horizontal. HLOOKUP 함수는 참조표의 첫 행에서 값을 찾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건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3번 인덱스 색인 함수는 표나 범위에서 값 또는 값에 대한 참조를 반환한다. 행열 값으로 인덱스 맞는 거고. 4번에 choose 선택하라 이런 뜻이죠. CHOOSE. 주저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1에서 254 사이의 숫자로 줄 수 있는데, 인수가 1이면 첫 번째 값으로, 2면 두 번째 값을 선택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나 수식, 셀 참조 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false를 썼을 때는 오름차순 정렬 안 돼 있어도 된다. 오름차순 정렬은 TRUE, true일 때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35번 다음 중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때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맞아요. 255자까지 최대 지정할 수 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또는 슬래시인데 슬래시가 아니고요. 원화 표시. 그러니까 2번 틀린 거고. 3번, 이름의 일부로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없어요. 조심하시고. 네 번째, 엑셀에서는 이름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같이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정의된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또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방금 전에 얘기한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통합 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의미죠. 35번에 이름 최대 255자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요. 36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죠? Alt 엔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대한 입력하고 Alt 엔터 밑으로 내려가죠. 민구. 그러면 한 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범위 선택한 다음에 값 입력하고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될 때는요. Alt가 아니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조심하시고요. 2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단추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확대 축소된다.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3번, 엔터 방향키가 아래쪽일 때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셀 포인터가 위쪽 셀로 이동된다. 맞는 얘기고. 4번, 스크롤 되는 걸 락, 잡겠다, 잠금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스크롤 락을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만 이동된다. 스크롤 락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요. 4번 같은 경우는요. 실무에서 스크롤 락이 실수로 눌러지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스크롤 락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36번에 Alt Enter는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 명심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37번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꺾은 선형 차트, 꺾어지는 개념. 일정 간격에 따라서 데이터의 추세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꺾어지는 형태로 해서 추세를 나타내는 거 맞죠. 2번 원형 차트. 원형 차트라는 거는 원과 같은 형태인데 제가 본강에서도 원은 영어로 1, 한 개의 계열만 나타내는 차트예요. 조심하시고요. 원형 차트의 원 가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계열이 각각의 고리로 표시된다. 한 개의 계열이에요. 여러 데이터 계열 같은 경우는요. 도넛 차트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37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보기를 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차트. 각 데이터 요소의 중간 지점에 대한 값을 보여준다. 이렇게 방사되는 형태죠.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용이하다. 보기를 가지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분산형 차트, 분산되는 개념.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관계를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분산이라는 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울러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한다. 그래서 XY 차트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37번의 원형 차트와 도넛 차트의 차이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38번 다음 중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차트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도넛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도넛 차트인데 제가 여기 이제 도넛 해드렸죠. 3차원 모형 없죠. 도넛 안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2번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분산된 개념이죠. 분산된 차트, 분산형 차트인데 분산형 차트 보세요. 3차원 개념 없죠? 결론적으로 이제 1번, 2번 둘 다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역형 차트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영역형 차트의 이 부분 보세요. 3차원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차원 차트로 변경 가능한 유형은 3번의 영역형 차트예요. 4번 같은 경우는 주식형이거든요. 주식. 여기 주식형 보세요. 3차원 개념 없죠. 그래서 도넛, 분산, 주식 3차원 차트 변경 안 된다. 결국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영역형은 3차원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39번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조심하실 거는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아니고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없다. 가능해요. 눈금선, 행렬 머리글 당연히 인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 또는 반복할 열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요. 일반적인 상태고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는 비활성이에요.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39번이 2번도 틀린 거고 3번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가 아니고 400%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고 그러면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이 4번은요. 매우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가겠습니다. 배율을 자동 맞춤으로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설정하는 경우에 1이에요.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 4번 이 보기는요.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 또 실무에서도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출력하도록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좋은 예예요. 39번에 4번 옳은 예제 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하더라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40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선과 행렬머리글을 갖다가 인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포함해서 인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눈금선, 행렬머리글
바로 여기 눈금선,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을 갖다가 인쇄할 때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1번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시트 옵션 그룹에서 눈금선 제목 안에요. 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에서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한다. 정답은 2번이 맞는 얘기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39번과 마찬가지로 40번도 실무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일반적으로 행렬 머리글을 인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실무에서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몰라요.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데도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눈금선,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이 부분이요. 인쇄의 눈금선하고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의 보기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시트 탭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 강의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